네, 반갑습니다. 닥터송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죽어서 받을 수 있는 가업 상속 공제 말고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업 승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제가 스스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번 영상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60세 이상 연세가 있으신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가업 승계일 텐데요. 이제 가업 상속 공제는 사망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전에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업 승계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법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이제 자녀분을 최대 주주로 해서 이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법인의 주식을 이제 일반 증여죠.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100억 원까지 조특법 적용을 받아서 세율 10%에서 20%까지 이렇게 낮은 세율로 또 증여 특례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업 상속 공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망 후의 일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신규 법인이 효과적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먼저 매출 이전하고 거래처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관공서나 이제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거래처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거래처 등록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업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충분한 이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먼저 매출 이전이나 거래처 등록이 가능한지 이제 이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자녀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데 만약에 자녀를 최대 주주로 해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법인 또한 또 처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법인에 대해서 채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신규 법인으로 매출을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법인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채가 많다라고 하면 금융권에서 이제 부채 상환 압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의 이제 부채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신규 법인이 적합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기존 법인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도 다 신규 법인으로 이동이 된 상태에서 뭐 비용 처리할 것도 없고 이익 잉여금은 고스란히 이제 어떤 배당 소득세로 이제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배당 소득세는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40%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법인의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이 용이할 경우, 즉 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이제 어떤 적정한 세금으로 충분히 이 처분이 가능할 때, 자 이럴 때 신규 법인이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식 증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법인이 아니고 자 주식 증여를 생전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해당되느냐? 먼저 사업 초기에 이제 법인의 평가 금액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그때는 뭐 큰 가압승계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사업 아이템도 괜찮고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가압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하려면 10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평가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에 빨리 이 주식을 이제 가업 승계를 원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업 승계를 원치 않는 이제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제 일반 증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법인의 자산이 대부분 비사업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업 상속이나 가업 승계, 증여 특례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이 비사업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 증여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물론 자산 규모가 크고 기업의 가치가 크다라고 하면 일반 증여도 보통 이제 큰 세금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세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일반 증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에 관심이 없는 여러 명의 자녀에게 주식을 배분하고 싶은 경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제 가업을 영위하고 싶은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실행을 했고요. 또 가업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제 골고루 좀 자산을 배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일반 증여로 이제 이렇게 실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관심이 없는 이제 여러 명의 자녀에게 주식을 배분하고 싶을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일반 증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어떤 경우에 효과적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증여자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라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을 하려면 이제 증여자 요건이 있는데요. 그 증여자 요건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를 해야 되고 특수관계인 포함 이제 지분이 50% 초과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10년 이상 또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증여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의 이익이 조만간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제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사업을 잘 해오고 있다가 대기업에서 인정을 해서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올해 안에 이제 증여 특례를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실행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익이 조만간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증여 특례를 실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산이 대부분 사업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비사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고 향후에 이제 사망 후에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사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 후 비사업용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증여 특례를 진행하기 전에 또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전에 비사업용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상속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 특례를 먼저 많이 실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증여 특례 후에 예를 들어서 100% 지분을 다 모두 증여 특례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늘어나는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어떤 상속세 부담이 없겠죠. 하지만 증여 특례를 실행했던 이 금액만큼은 향후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또 가업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늘어난 자산이 훨씬 크기 때문에 증여 특례 금액만큼에 대한 그 상속세 부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또 가업 상속 공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증여 특례를 실행하기 전에 자녀분한테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있느냐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 때 진행을 하는 게 좋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실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실행을 했는데 이제 자녀분이 내가 이 사업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좀 난처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이제 증여 특례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경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이제 100억까지만 해당이 되고 1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 특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년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도움이 되셨으면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동료 사장님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혹시 이제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